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 제 본강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RIP가 있죠. 64비트의 구조를 갖는 RIP. 이 RIP 릴레티브 애드레싱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리니어 로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그먼트하고 결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IP 인스트럭션 포인터 60R이니까 64비트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거 플랫 모드에서 R을 쓰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취할 때 일일이 테이블을 막 지정하고 그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C 언어에도 있지만은 여기서 슈도 인스트럭션으로 이 스트럭처라는 그런 슈도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슈도 인스트럭션은 스트럭처를 선언하고 끝부분에 엔드 세그먼트라는 엔드스라는 것을 같이 넣어주면 하나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레이블 이름이 INF 인포고 앞으로 이제 인포라는 이름으로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어디까지 엔드 세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INF 스트럭처가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names 해가지고 32개의 이름 캐릭터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define byte 32개를 가지고 스트리트 도로명을 나타내고 city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 스트럭처를 선언을 해놓고 나서 요 밑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name on 해가지고 info 이 내부에 소괄호를 가지고 여기서 이름도 넣고 주소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있는 거를 짝짝 넣어주면은 이 내용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거의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스트럭처를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트럭처를 딱 구성을 해버리면은 아주 심플하죠. 이건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요 구조에 맞춰서 여기에 딱딱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스트럭처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8086 계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는 어셈블러 또는 컴파일러 이런 거에서 돌아가는 그런 슈도 인스트럭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제 그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ove cx 이게 카운터 레지스터죠. 32로 하고 a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옵셋해서 name 있잖아요. 처음에 name이었잖아요. 스트럭처 안에. 그래가지고 repeat 이렇게 해서 스토어 예를 들어서 스토어 스트링 바이트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걸 계속해서 32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CX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것이 이 8086 명령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리피트라는 이 결합된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결합된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스트리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앞에서 스트럭처 있는 데서 취해오는 거니까 역시 개수를 32개의 캐릭터로 하고 AL을 0으로 하고 이 옵셋을 그 네임 위치로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잡아서 언제까지 CX가 0이 될 때까지 감소시키면서 계속 돌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CX가 0일까지 반복을 한다.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DI는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네임 1, 2, 3니까 3 구조에서 zip 코드 있잖아요. zip 코드는 그 다음에 카운트를 5배. 우리나라는 이 zip 코드가 6자리거나 그렇지만 요 최근에는 5자리로 바뀌었지만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zip 코드가 5 캐릭터로 돼 있어요. 숫자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AL을 0으로 하고 이 스타팅 애드레스를 잡아주면은 리피트하다 그러면 요걸 증가시키면서 요거 감소시키면서 계속 0이 될 때까지 거기서 스토어한다. 스토어.
그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여기에 보니까 S가 끝에 붙어 있는 건 스트링.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개수를 우리 연결된 걸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캐릭터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핑을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 A, B, S, T 그럼 순서적으로 A, B, S, T가 연결이 되죠. 그 하나 누를 때마다 ASCII 코드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하나의 그 시퀀스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걸 우리는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왜 C 언어 배울 때 스트링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하나당 1바이트, 그러니까 A비트 캐릭터로 받아들이면 끝에 B를 넣고, 만약에 워드 단위다 그러면 이게 SW라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어가지고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 모드, 프로그램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 처리를 하는데 애드레싱 모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애드레싱 모드, 데이터를 전달하는 트랜스퍼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룰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트, 인스트럭션 포인트나 코드 세그먼트를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프라든가 하면서 또는 콜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애드레싱 모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애드레싱 모드 이제 그거 끝냈고 3-2 섹션에서는 그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 모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이걸 제어하는 거니까 그걸 제어하는 명령에는 점프 또는 서브루틴, 루틴을 콜하는 뭐 리턴하는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그 모드가 있어요. 점프 콜 모드 그러는데 다이렉트 모드가 있어요. 어느 번지로 바로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릴레티브가 있어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옵셋이라든가 디스플레이스만큼 건너뛰어라, 릴레티브, 이걸 기준으로. 또 하나는 인다이렉트가 있어요. 인다이렉트는 거기를 지시하는 데를 가면 점프나 콜할 번지가 저장이 돼 있다. 인다이렉트 모드. 그래서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명령인데 점프와 콜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이렉트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 즉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 모드가 있는데 다이렉트 모드를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제 앱솔루트 점프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고투, 고 서브루틴 뭐 이런 식으로 고투 뭐 이런 걸 베이직에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명령을 이제 다르게 썼죠. 점프, JMP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점프다 그러면 OP 코드가 이렇게 이제 머신 코드의 구조예요.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점프를 나타내는 게 있고, 옵셋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그먼트 애드레스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옵셋이 같이 있으면 요 해당되는 번지로 무조건 점프하잖아요. 그게 앱솔루트 점프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5바이트, 즉 5개의 바이트 명령으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점프 인스트럭션이 이제 즉 100H, 즉 1000 번지에서 이 CS에 로드를 해가지고 점프를 한다. 그저 코드 세그먼트하고 IP가 가리키는 번지로 갈 거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코드 세그먼트가 1000이고 IP가 0000이다 그러면은 어디로 점프해요? 여기 코드 세그먼트에 곱하기 16이니까 사실 0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것 플러스 이거니까 10000에서 5자리가 되죠. 이 5자리로 점프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가 있고, 이 점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세그먼트하고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결합이 돼 가지고 메모리의 모든 페이지 영역으로 다 점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코드 세그먼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인스트럭션 포인트 내에서만 이렇게 점프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즉 인스트럭션 포인트 내에서만 하는 그런 점프를 이거를 니어 점프라 그러고, 이 코드 세그먼트 값까지 변경해서까지 점프를 한다 그러면은 파 점프라 그래요. 파 점프. 파하고 멀리 가는 거하고 단거리 니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예로 주어졌는데 80386에서는 메모리에 즉 페이지가 1메가바이트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4기가바이트 애드레싱 능력이 존재하는데, 이 4기가바이트만큼 옮겨가려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이탈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페이지 내에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몇 개가 64K바이트를 한 세그먼트를 하면 그걸 벗어나겠죠.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것을 우리는 그냥 파 점프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콜도 마찬가지예요. 점프도 마찬가지지만 콜은 서브루틴을 갔다가 다시 리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 때 예를 들어서 콜 파 그러면은 이게 한 페이지 내에서 즉 세그먼트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드 세그먼트와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같이 저장해 놓고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돌아올 때 한 세그먼트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콜을 할 때 어떤 번지로 가라 그럴 때 우리가 뭐 일일이 5자리 뭐 10자리 이렇게 나타내면은 너무 쓰기 힘들잖아요, 숫자로. 그럴 때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한다, 이제. 보통 그런 작업을 해요. 이름표를 붙여서. 자,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벨 또는 레이블 뭐 이런 거라고 레테르라는 말도 쓰죠. 일본에 건너갔다 와가지고 아무튼 레테르, 라벨, 레이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번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인의 집에 가라 그러면 될 거를 1000 10번지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인의 집에 가라 그러면 순이라는 이름으로 라벨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콜이나 점프에서는 이렇게 레이블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예를 들어서 파 점프가 아니고 그냥 니어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릴레티브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 즉 어떻게 해요? 뭐 프로그램 메모리는 즉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는 그런 애드레싱 모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릴레티브라는 것은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뛰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점프를. IP를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세그먼트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명령이 코드 세그먼트를 별도로 명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예를 들어서 1바이트, 2바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OP 코드 하나가 붙여서 보통 3바이트 폼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 A-비트 릴레티브 예를 들어서 점프하는 것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바이트 사이즈로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읽어오잖아요. 이걸 읽어오면은, 이걸까지 읽어오면 프로그램 카운트는 여기를,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여기를 나타내겠죠. 여기서 이게 이 B라는 게 점프기 때문에 이 번지, 즉 다음에 실행할 번지가, 요거 실행하면 요 다음 번지가 여기죠.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다가 2를 플러스하면 4가 되죠. 1004.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점프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만큼 플러스 되는데 점프 2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가리키는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켜요. 왜? 이거를 지금 명령을 치워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요게 플러스 2, 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플러스 2가 돼서 1004번지를 실행을 하게 된다. 점프 뛰어간다. 다음에 실행하는 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이렉트 메모리 애드레싱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인다이렉트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인다이렉트 애드레싱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인다이렉트 프로그램 메모리 애드레싱. 여기는 뭐냐면 점프나 콜이나 폼은 다 똑같아요. 이게 또 8086에서부터 286, 386 하면 점점 이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애드레싱 캐퍼빌리티 능력이 아주 뛰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프 해가지고 인다이렉트가 딱 붙으면 점프 EAX,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EAX를 찾아가면 그러면 거기에 점프할 번지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EAX는 번지잖아요. 이름이니까. 거기를 가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32비트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점프를 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되고 또 여기에 점프 블락헤드 안에 BX가 있으면 점프 BX가 가리키는 그 번지 내용을 취하면은 그게 바로 점프할 애드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X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옵셋 애드레스 있죠. 그 BX에 있는 옵셋 애드레스 그거에다가 결국은 그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서 그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점프하는 번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인다이렉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다이렉트 어떤 값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블 인다이렉트 점프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그 속에 또 저장된 번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두 번 인다이렉트 할 수도 있죠. 한 번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점프 BX 그러면 BX로 가면 그 속에 점프할 번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점프 블락헤드 안에 BX가 있으니까 BX를 가면 그게 가리키는 번지에 가면 점프할 번지가 있으니까 두 번 쓰는 거죠.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점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말은 뭐냐면 AX에 가면 AX의 내용이 가리키는 그 번지와 코드 세그먼트가 결합해서 그쪽으로 점프를 하게 된다, 이거. 만약에 점프 CX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뭐냐면 CX로 가면 그 CX가 가리키는 저장된 내용이 번지가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한 그가 코드 세그먼트가 곱하기 16이 돼서 그게 합쳐진 애드레스로 점프한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죠, 이런 경우에도. 자, 이거는 뭐예요? 점프 니어 PTR하고 B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PTR이 뭐예요?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포인터. 그러니까 BX 번지에 가면 그게 애드레스가 된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니어예요. 니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점프할 것이 한 세그먼트 내에서 점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또 점프 니어 PTR 여기 보니까 DI 플러스 2로 되어 있잖아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플러스 2 여기 인덱싱 된 번지에 가면 그 속에 포인트, 즉 번지를 가리키게 돼요. 그 저장된 것이. 그래서 그 저장된 그 포인터 번지 거기를 점프하는데 그것은 니어라는 뜻이에요. 즉 한 세그먼트 내에서 되기 때문에 현재 코드 세그먼트는 바뀌지 않고 그냥 해당되는 번지에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점프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점프, 테이블, B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테이블, 여기 테이블이라는 포인트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이 옵셋 값하고 BX가 플러스된 번지에 가면
그게 점프할 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번지로 점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역시 코드 세그먼트는 자기 자신 걸 그냥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프 ECX, 이 말은 뭐예요? 즉 ECX 32비트잖아요. 예, CX 레지스터, 카운트 레지스터가 익스텐지드 된 거니까 32비트 길이로 점프를 한다는, 32비트 내용 값으로 그게 점프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RDI라고 되어 있죠. 이 RDI는 그냥 세그먼트와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요 값 자체의 번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코드 세그먼트 이게 접목이 안 되고 여기 64비트니까, 왜냐하면 메모리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64비트 이내에서 다 도니까 요 64비트 번지로 바로 이제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으로 점프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move bx, 4가 되죠. move bx, 4. 4를 bx에다 넣고, 이건 뭐예요? 이게 보니까 테이블 플러스 4, 즉 bx가 4잖아요 지금. 이 번지에 가면 점프할 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뛰어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테이블 몇 번째 있는 번지로 뛰어가라, 이런 것이 실제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서브루틴도 그렇지만 인터럽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실행하던 걸 세이브 시켜놓고 그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갈 건지, 그러면 점프하는 테이블이 쫙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인터럽트가,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번지를 취해 가지고 점프를 하는 것이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define word라고 그래요. 테이블이 이제 라벨이라는 뜻이에요. 테이블이랑 꼬리표에 가면은 그게 2바이트씩 결국은 저장이 되어 있어요. log 0, log 1, log 2, log 3. 그러니까 4가 플러스 되면은 여기는 0, 2, 4가 되겠죠. 4면 요 번지 걸 취해가지고 여기 log 2를 이렇게 취한다 그랬으니까 log 2를 취해가지고 거리로 점프를 한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부터 네 번째 번지에 이렇게 2바이트가 저장이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번지로 가면 안 되고 그 번지에 있는 내용이 점프할 번지가 된다. 그렇죠? 더블 인다이렉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3장의 또 세 번째 섹션으로서는 스택 메모리 애드레싱 모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오늘 요 스택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숙제가 하나 있죠. 숙제가, 이 숙제를 내주는 거는 뭐 이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 문제 풀으려고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그냥 우리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또 이참에 여기 보면은 출석 체크를 저한테 보내주길 바랍니다. 이름하고 학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프 응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오늘 9번째, 그러니까 9번을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도 2페이지로 해가지고 꼭 그 webhard.co.kr에 올리는 방법 알죠? 그쪽에다가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은 자꾸 문자가 와요. 내가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는 학생들한테 오픈되지 말아야 되는 거라서 암호화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암호화 그렸는데, 지금 알집의 비번이 뭡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알집의 비번. 그거 첫 번째 강의자로 올릴 때 다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요 내용, 즉 3의 3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상세히 설명. 요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명령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일일이 번지를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접시를 닦으면 여기다가 쌓아놔. 접시 쌓는 위치만 가르쳐줘요. 그게 가르치는 것이 쌓아두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스택 포인트예요. 알겠죠? 이 스택 포인트는 16비트이기 때문에 실제 번지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스택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해서 해요. 이 스택을 핸들링 하는데 많이 쓰는 것이 베이스 포인터와 스택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콜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은 되도록 번지를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택 포인트가 쓰이지만은 내가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접시 쌓아놓은 데 가가지고 어떤 다른 몇 번째 거를 빼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쌓여져 있는 순서대로 끄집어내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택 포인트는 그냥 쌓여있는 제일 꼭대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메모리 번지 보면은 맨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퓨시 그러면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지를 내리면서 하나를 내리고 저장하고 하나를 내리고 저장하고 퓨시 그러면 또 내리고 저장하고 내리고 저장하고. 왜냐하면 8비트 단위로 퓨시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16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개의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2개 바이트, 4개 바이트, 8개 바이트 이렇게 퓨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봐요. 이렇게 맨 비어있다 그러면 맨 꼭대기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렇게 퓨시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메모리를 처음에 체크를 막 하잖아요. 컴퓨터를 키면. 그러면 맨 메모리 여기까지 차 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갖고 있어서 쌓아 저장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과 끄집어내는 게 일치해야 되지.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스태킹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메일 펑션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스택 오퍼레이션은 누구든지 기준이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시작할 때 스택 포인트 상태고 마무리 짓고 나왔을 때 스택 포인트 상태는 동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 메모리 영역을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스태킹 에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쌓는 구조는 가장 최근에 넣은 것을 먼저 끄집어낸다. 그래서 리포라 그래요. Last in, first out이라고. 가장 최근에 넣은 거. 퓨시 여기. 다음에 팝 그럼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증가시키는. 팝은 증가시키고 퓨시는 감소시키면서 한다. 자, 그래서 스택 구조는 스택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장 그 꼭대기를. 그래서 퓨시하면 번지를 낮춰가면서 이렇게 퓨시하고 팝하면 가장 최근에 넣은 것부터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 명령 두 개가 퓨시하고 팝이에요. 자, 이렇게 퓨시하고 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스택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쓰인다. 세그먼트는 스택 세그먼트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2비트 아키텍처다 그러면 이제 익스텐디드 스택 포인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8비트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먼저 퓨시 그러면은 1바이트를 저장하고 높은 쪽, 그 다음에 퓨시 그 번지를 낮춰 가지고 낮은 쪽 바이트를 저장해요. 왜? 8비트 단위로 퓨시를 하지 않고 16비트 단위로 퓨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번지를 낮춰 가지고 거기다가 8비트를 넣고 또 한 번 더 번지를 낮춰 가지고 낮은 쪽 자리를 퓨시를 해요. 그러니까 16비트가 퓨시가 되면 이 스택은 여기 맨 꼭대기를 가리켜다 퓨시하고 또 하나 내리고 퓨시한 다음에 고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 저장한 그 위치를 로우 바이트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스택 포인트는 이만큼 감소를 해요. 한번 퓨시할 때마다. 왜냐하면
2바이트니까 이렇게 퓨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퓨시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팝F가 있어요. 그죠? 팝F가. 이거는 플래그 레지스트를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플래그 레지스트를. 그 다음에 이제 팝, 이게 플래그에서 띄면 더블 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16비트지만은 더블 워드라 그래가지고 32비트 사이즈의 플래그를 이렇게 더블 워드면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32비트 사이즈의 플래그 상태를 체크해 볼 때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다음에 퓨시 F라고 그러면은 이 플래그 레지스터를 퓨시하는 거예요. 스택에 퓨시하고, 다음에 퓨시 더블 워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퓨시 AX 그러면 AX 레지스터 16비트를 두 개의 번지로 퓨시 한다는 것이죠. 한 바이트씩. 다음에 팝 그러면 그 현재 있는 위치에서 끄집어내고 올리고 끄집어내고 올리고 해가지고 그 끄집어낸 맨 위를 가리키게 된다. 퓨시 1, 2, 3, 4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워드 사이즈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스택에 바로 이미디어트 값을 퓨시할 수도 있어요. 팝 코드 세그먼트, 절대 프로그램 카운트의 내용 아니면 코드 세그먼트의 내용은 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행하는 순서 컨트롤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면 퓨시 워드 핏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BX, 그러니까 BX의 그 번지를 가면 그 속에 번지가 있는데, BX가 가리키는 BX를 가면 그 번지의 내용을 읽어 가지고 그 스택에다가 퓨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스택에다가 BX에서 가리키는 메모리 번지의 이 내용을 결국은 퓨시를 하게 된다. 자, 항상 이렇게 퓨시 팝하면은 현재 끄집어낼 때는 데이터 세그먼트가 적용하고, 퓨시할 때는 이거를 스택 세그먼트가 작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건 뭐예요? 퓨시 A가 있는데 AX도 아니고 왜 A라고 했을까? 이거는 퓨시 all이라는 뜻이에요. 퓨시 all. 퓨시 all은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터 레지스터와 애드레스 레지스터의 일부를 다 퓨시하는 거예요. 봐요. A, B 순서는 좀 다르지만 A, B, C, D가 있고, 스택 포인터, 베이스 포인터 뭐가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소스 인덱스. 그러니까 애드레스 레지스터, 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뺀 이런 애드레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를 우리가 스택에다가 딱 저장을 해버려요. 지금 왜냐하면 내부 CPU 내부에 있는 그 레지스터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몽땅 스택에다가 쌓아놔라. 그럼 퓨시A가 있으면 팝A도 있겠죠. 팝A는 역순으로 끄집어내와요. 근데 저장하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순서가 아니고 그냥 A, C, D, B예요. 그러니까 여기 B가 끝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라락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이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저장하고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 내부의 레지스트를 퓨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퓨시를 쌓아 놓을 때, 이렇게 퓨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일이 막 지칭하면은 순서라든가 이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퓨시 A 그러면 all 그러면 A 그러면 A, C, D, B S, P, B, P, D, I, S, I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하고 팝 A 그러면 팝 all 그러면 거꾸로 받아오죠. SI부터 받아가지고 DI, BP, SP, BX, DX, CX, AX 요거 반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또 예를 들어서 퓨시를 하는데 퓨시 all이 있는데 더블 워드 단위로 익스텐디드 레지스터들 있죠.
그럴 때는 PC all 더블 워드 해가지고 PC AD로 돼 있어요. 이거 있으면 팝도 있죠. 팝 all 더블 워드 해가지고 PC AD 하면 어떻게 돼요? EAX, EBX가 아니고요. 순서하고 똑같지. EAX, ECD, B 그 다음에 ESP, EBP, EDI, ESI 뭐 이런 순서로 표시하고 팝은 이거 역수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팝 EAX 하면은 결국은 스택이 가리키는데 더블 워드가 AX에 이제 스택에서 끄집어내 오는 거죠. 팝 RAX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스택 16비트, 64비트의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서 저 64비트를 팝을 할 수가 있다. PC EDI, 뭐 또 PC RSI 뭐 이런 식으로 스태킹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메모리 번지에 있는 거를 커드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드워드면 어떻게 되나요? 저 64비트죠. 메모리 번지에 쫙 쌓여져 있는 8바이트를 탁 해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고 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예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평면이에요. 알겠죠? 평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좋아하지 소설 읽는 것보다도 만화를 읽으면 머리가 좀 휴식이 취해지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걸 상세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도식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만약에 내가 명령을 PC BX 한다 그러면은 여기 BX 레지스터를 BX 있는 레지스터를 메모리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요. 근데 처음에 스택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내리고 여기 BH를 넣고 또 하나를 더 내리고 BL을 잡아 넣어 가지고 스택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가 돼요? 요 밑에 있는 거는 popCX다 그러면 popCX. popCX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popCX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메모리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표시가 끝나면 여기를 가리켰는데 popCX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로우 바이트 하나를 더 증가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up 하이어 바이트에다 넣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증가해 가지고 이 스택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켜요. 즉 현재 있는 데서 끄집어내고 증가하고 현재 있는 데서 끄집어내고 증가하고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택 포인트의 위치를 잘 이해해 놓기를 바랍니다. 표시하기 전에는 여기를 가리키던 것이 표시하고 나면 여기다. 팝을 하기 전에는 여기를 데이터를 가리키던 것이 끄집어내고 나면 그 두 개를 떼어가지고 여기를 빈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거 할 때 스택 세그먼트가 즉 스택 포인트하고 결합해가지고 값을 나타낸다. 이게 스택 포인트잖아요. 이 값하고 스택 세그먼트에 한 자리 0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쳐진 애드레스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워드 단위, 16비트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뭐 8086이나 80286 뭐 이런 정도였고 절대 바이트 단위로는 안 돼요. 이거는 8비트 컴퓨터가 아니고 16비트짜리이기 때문에 2바이트 명령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 뭐 AL, 팝, BL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고 AX, BX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비트 단위로 재수 단위가 이루어져요. 80386부터는 익스텐디드 워드 또는 더블 워드, 익스텐디드 워드가 더블 워드죠. 그 다음에 낮은 쪽 워드 이걸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64비트 586, 686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를 바로 스태킹으로 64비트 단위로도 스택에 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줬지만 표시 A, pop A 또는 표시 AD, pop AD, A는 all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할 때
레지스터, 애드레스 레지스터 4개, 데이터 레지스터 4개를 일일이 막 이름을 순수를 외워가지고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퓨시 올, 팝 올 그러면 퓨시 올하고 가서 처리하다가 되돌아올 때 팝 올 하면은 쌓아놨던 거 그대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방금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비트 사이즈를 하려면 퓨시 올 D가 있겠죠. 팝 올 D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8비트 단위로 하고 싶으면 이제 Q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중에. 자, 이건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퓨시 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점 코드, 이게 tin이라는 것은 니어 모드로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예요. 점 코드 스타트업 여기서 시작을 해요. AX, BX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AX하고 BX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CX는 300 헥사예요. 그래서 퓨시 AX, BX, CX를 하고 거꾸로 AX, 팝, C, 퓨시가 봐요. A, B, C로 쌓았는데 C를 안 끄집어내고 A에다 끄집어내고 팝을 CX에다 끄집어내고 팝 BX에 끄집어내서 엑시 됐다 리턴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A 값이 B에 들어가고 B 값이 C에 들어가고 C 값이 A에 들어가죠. 이렇게 퓨시 팝을 가지고 익스체인지 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저장된 순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돼요? last in first out이니까 A, B, C, X 레지스터다 그러면은 여기 팝 CX, 팝 BX, 팝 A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값끼리 교환을 하면 익스체인지라고 그러고 내부에서 16비트, 내부에 이제 32비트 길이다. 16비트 내부끼리 이렇게 교환을 하면 스왑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US 달러를 보니까 60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60조 이상에 해당되는 600억 불을 뭐 통화 수합을 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준 만큼 미국에서 US 달러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즉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통화 수합이라고 해요. 수합. 수합은 내부자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익스체인지가 있다 그러면 EXG, EXCHG 뭐 이렇게 익스체인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것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예요. 뭐 물물 교환한다든가. 내부자 교환은 수합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